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임한 겁니다. 남편이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거와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 과연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기소를 할까요? 아니면 불기소 처리를 할까요? 야당은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고발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법 시효 이틀 전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40분 조사 뒤에 귀가를 했고요. 서면 답변으로 불출석을 선택한 이재명 대표와는 달랐어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될 거라고 합니다. 이르면 검찰은 오늘 김혜경 씨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공소시효는 내일 만료되고 김혜경 씨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소환까지 했어요. 검찰이 기소하리라 보십니까? 불기소하리라 보십니까? 검찰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보낸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는 검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재소환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과거보다는 그 효력이 하향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피의자가 피고인으로서 진술하는 데 대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 관행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여전히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김혜경 씨가 경찰 단계에서 출석했는데 검찰 단계에 왜 또다시 출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찰 단계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마당에 경찰 단계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굳이 검찰 단계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주된 피의자라 할 수 있는 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 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직전에 업무상 배임액, 즉 경기도청이 피해를 입은 가액에 대해서 공탁 형태로 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 씨의 경우에도 재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김혜경 씨는 집행유예 또는 그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직접 출석해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전략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논란도 정치적으로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혜경 씨는 어떤 입장을 검찰에서 밝혔을까요? SNS에 입장을 올렸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SNS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혐의를 부인했군요.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 김 씨는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관련, 자 보세요. 7만 8천 원 사건이다 라는 네이밍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석자 3명목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 주장 반론이 비슷하죠.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했던 것과 김혜경 씨가 이번에 반박이 비슷합니다. 동숙자 3명의 밥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이 세 가지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사실 김혜경 씨 측에서 내놓은 답변, 해명,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알았냐 몰랐냐를 따질 때는 이러한 말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기가 계속 밥을 먹고 다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결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상식적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번에는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서면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김혜경 씨가 출석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해도 안 오지만 김혜경은 나간다. 이러한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를 타겟팅하는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지금 김혜경 씨의 이러한 법화 유용 사건에 대해서 계속 7만 8천 원이라는 어떤 네이밍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언론에서 이걸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김혜경 씨의 법화 유용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네이밍이 안 먹히고 있다.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7만 8천 사건이라고 쓰는 데는 없거든요. 저도 뭐 제목 같은 데서도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이렇게 가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본인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혜경 씨의 이러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에 대해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 되겠죠. 만약에 김혜경 씨 사건이 뭐 이런저런 공방 끝에 무죄가 나온다. 했을 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공격 카드가 과연 먹힐까요? 전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다.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무죄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죄가 성립된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까지 똑같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쩌면 김혜경 씨 사건이 유죄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게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부인의 검찰 출석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당론으로 거론되고 방금 있는데요. 연결이 돼가지고.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아내의 사법 의혹,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힘을 쏟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을 한 셈인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반박에 대해서 김수영 교수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시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내와 함께 광화문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다 계산이 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 그럼 누가 밥값을 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 김혜경 씨는 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걸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신 걸까? 그렇다면 같이 밥을 먹고 밥값을 안 내고 나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내는 무슨 심정으로 밥값을 안 냈을까? 저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라는 의문도 듭니다. 자, 그럼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밥값을 안 낸 민주당 의원님들의 아내분들은 누가 냈을 거라고 생각했고 법인카드가 결제됐고 대신 결제된 걸 몰랐다는 김혜경 씨는 그럼 누가 밥값을 낼 거라고 서로 알았던 걸까요? 혹시 식당 주인이 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포항 수해 현장 얘기해서 이 너무 무거운 주제, 마음 아픈 주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죄송스럽지만은 글쎄요. 김수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 측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뭐 지나치게 정치권이 정쟁에 몰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수사를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재 때문에 어렵고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명절 앞두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많은 정치권 다 여기에 몰려가가지고 예.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발 좀 민주당이 이제 좀 이성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법 관련한 부분만 공소시효가 내일까지니까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78,000원 프레임에 걸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법인카드 유용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은 앞으로도 계속 쭉 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낱낱이 내용을 아시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 예. 서로 이제 누가 밥값을 냈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김혜경 씨는 법카로 긁은 줄 몰랐다. 사실은 이것만 입증되면 김혜경 씨는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누가 밥값을 낼 줄 다 알았던 걸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밥값이 얼마든지 간에 아까 농담하셨잖아요. 식당 주인. 식당 주인. 예. 그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 얘기 조금 있었어요. 예. 농담이 하나 있었잖아요. 검사, 어.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자. 기자. 예, 이렇게 셋이 밥을 예. 먹고 나면 밥값을 누가 내냐. 예. 식당 주인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2탄 나왔어요. 와, 식당 몰라요. 주인도 요즘 어려워서 예. 지나가던 사람이 낸다. 서로 안 내고 있으니까. 그 얘기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건 도대체 경찰과 검찰이 어떤 사안을 놓고서 지금 선거법 그 위반 혐의로 지금 이 사건을 법카와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조사를 했는지 수사를 했는지는 이제 만일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선거법이니까 이제 오늘 내일 안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는지는 따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석영 교수님이나 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좀 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법리적으로 공방을 이루게 될 때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방어적으로 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묵비권도 하나의 권리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정황은 채택하고 나한테 불리한 정황은 가능하면 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런 노력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비난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거니까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지 또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퉈지는지를 좀 보고 나서 나중에 좀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집요하고 전방위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는데 예. 야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대 관련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대충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모두 나몰라라 하고 유야무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디테일한 법리 논쟁과 관련된 얘기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좀 다르잖아.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서 진 쪽하고 이긴 쪽이 있다지만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네. 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달라? 왜 한쪽은 이렇게 집요하고 한쪽은 이렇게 대충대충이야? 라고 하는 의혹들을 가지시니까 우리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특검으로까지 상황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민심의 저울추라고 하는 건 정말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검찰의 어떤 공소 제기도 경찰의 어떠한 수사도 다 국민들 민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모든 죄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돼서 명명백백이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편중되고 편향된 수사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국민적 설득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